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테넷이 개봉한 뒤 어려운 내용으로 인해 많은 리뷰들이 쏟아지고 있죠. 저는 테넷의 리뷰보다는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국내에선 득보인 생소한 배우 존 데이비드 워싱턴에 대해서 소개해보려 합니다. 함께 출연하는 로버트 패틴슨을 모르는 분은 없겠죠. 차기 배트맨에 발탁되기도 한 로버트 패틴슨은 이름만 들어도 트와일라이트라는 대표작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존 데이비드 워싱턴의 이름을 들었을 땐 누구냐 너? 떠오르는 작품도 없고 얼굴마저 생소한데요. 그런데 비슷한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나다 이 씹새끼야. 네, 바로 덴젤 워싱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엄마인 파울레타 워싱턴 또한 피아니스트이자 배우이기도 하죠. 이런 연기자의 피가 흐르는 존 데이비드 워싱턴은 사실 연기와는 무관한 미식축구 선수 출신이며 은퇴 후 연기를 시작해 2015년에 데뷔했습니다. 그런데 1984년생인 그의 필모를 보면 1992년작 말콤 X가 있는데요. 하지만 필모라고 하기에는 나오는 장면은 겨우 1초에 불과한데 7살 때 아버지인 덴젤 워싱턴의 촬영 현장에 따라갔다가 우연히 출연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아이가 존 데이비드 워싱턴입니다. 덴젤 워싱턴은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면서 더욱 유명해졌고, 존 데이비드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되면 달라지는 사람들의 태도와 온전한 자신이 아닌 덴젤 워싱턴의 아들로 대하는 것에 회의감과 분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말에 미식축구를 시작한 존 데이비드는 재능도 꽤 있다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자기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존 데이비드는 아버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미식축구 선수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평범하게 대해주길 원해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있거나 건설 노동자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2003년엔 운동 장학생으로 흑인 명문대학 모어하우스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이 학교는 흑인 인권운동을 하던 마틴 루터킹 목사, 말콤 X를 연출했던 스파이크 리, 사무엘 잭슨이 나온 학교이기도 하죠. 하지만 미식축구 선수로서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교내 신기록을 세우며 지역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운동으로 유명한 대학교가 아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게다가 미식축구 선수들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188cm, 111kg지만 존 데이비드는 175cm, 100kg도 채 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체구에 비해 달리기도 월등히 빠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6년 최고의 미식축구 리그인 NFL에서 드래프트에 실패하게 되고 몇 주 뒤 세인트 루이스 램스 팀에서 자유계약 선수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4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되고 3일 뒤 다시 램스에서 연습팀의 선수로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I didn't play for the Rams. I was employed by the Rams to sit on the bench. You know, so. 한마디로 일본 선수들의 연습 상대가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2007년까지 2시즌 동안 NFL 공식 경기에는 단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하고 프리시즌에 단 한 경기만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끝난 뒤 NFL의 하부 리그 격인 NFL 유럽에 속한 독일 함부르크 C 데빌스 팀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인기가 없어 한 시즌 만에 리그는 폐지되죠. 2008년에는 미식축구를 하지 못했고 2009년 지금은 없어진 리그인 UFL에 있는 캘리포니아 레드우드로 가게 됩니다. 이후 팀명은 새롭게 세크라멘토 마운틴 라이온스로 바뀌죠. 이때 덴젤 워싱턴은 아들의 시합을 보러 경기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미식축구를 계속하고 있던 중 일라일은 영화의 공동 제작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화 촬영 현장에 갔다가 영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감독이 제작에 합류하라고 했다는데요. Working on this film with your father, so were you working in pre-production, post-production, the whole film? Everything. Okay. 미식축구만 하던 존 데이비드가 제작에 참여할 능력이 있었을지는 둘째치더라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분명 아버지 때문이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바로 영화의 주연이자 제작자가 덴젤 워싱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아버지 백. 계속 미식축구를 하지만 불행히도 2012년 또다시 리그가 폐지되어 팀이 없어지고 맙니다. 2013년엔 다시 NFL에 가기 위해 소속팀 없이 훈련하던 중 아킬레스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 선수 생활이 완전히 끝이 났다는 사형 선고와 같았죠.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존 데이비드는 생일인 2013년 7월 28일 가족의 지인이자 에이전트 일을 하는 앤드류 필켄슈타인에게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NFL을 은퇴한 전 현직 미식축구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룬 TV 드라마 볼러에서 오디션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드라마의 캐스팅 디렉터였던 슐러 자페는 100명이 넘는 오디션 지원자를 받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고 덴젤 워싱턴의 아들이 미식축구를 한다는 것과 말콤 X에 나왔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에 덴젤 워싱턴의 가족의 지인이자 에이전트 일을 하는 앤드류 필켄슈타인을 통해 연락이 닿은 것이었죠. 존 데이비드는 연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부딪혀보라는 조언의 오디션을 보기로 하죠. 총 12번의 오디션을 본 후 캐스팅이 확정되고 주연인 드웨인 존슨과 함께 드라마에 출연하여 이름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스파이크 리에게서 전화를 해달라는 문자를 받게 되는데 바로 블랙 클랜스맨이라는 영화에 주연으로 캐스팅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덴젤 워싱턴과 존 데이비드 워싱턴 둘 다 스파이크 리의 영화의 주연을 맡아 골든글로브 드라마 부분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지만 수상은 받지 못했고 두 영화 모두 실화를 기반으로 한 흑인 인종차별을 다룬 영화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각자 주연을 맡은 블랙 클랜스맨과 이퀄라이저 2의 포스터가 나란히 걸리기도 했습니다. This is not planned. How cool is that? There's Denzel, there's you, and you're just And I like, was like standing like right here. 존 데이비드는 이 영화로 각종 시상식 후보에 오르고 영화를 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미식축구 선수 출신이라는 운동 능력을 가진 그를 테넷에 캐스팅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도움과 후광이 실어서 했던 미식축구로는 성공을 못했지만 아버지와 같은 배우로서는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가 온전히 아버지의 도움 없이 배우로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부상으로 미식축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서 오디션 기회가 왔기 때문이죠. 기회를 살린 것은 분명 본인이지만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테니 말이죠. 2010년 영화 제작에 참여한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제작에 참여할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주연이자 제작자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블랙 클랜스맨의 주연을 맡게 된 것도 스파이크 리가 흑인 인종차별을 주로 다루는 영화 감독이자 덴젤 워싱턴과 4번이나 영화를 같이 한 친한 지인이라는 것도 분명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데뷔작인 볼러를 통해 얼굴을 알렸으나 두 번째 작품인 러브비치 라임스라는 영화에는 포스터에 얼굴도 없는 비주 없는 조연이었으며 블랙 클랜스맨에서 캐스팅됐던 시기는 세 번째 작품인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을 때인데 이 작품에서도 존 데이비드의 총 출연 분량은 2분이 채 되지 않으며 몇 마디의 대사가 전부입니다. 이런 그를 영화에 오디션 없이 주연으로 쓴다는 것은 파격적인 행보였죠. 다행히 결과는 블랙 클랜스맨으로 여러 시상식 후보에 오르며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같은 수상 후보자들과 비교했을 때 후보에 오를 만큼의 연기를 보여줬다고는 생각하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눈에 띄는 연기라는 건 같은 가상의 인물을 연기하는 아담 스미스였습니다. KKK단의 정보를 캐기 위해 형사 신분을 숨긴 채 직접 잔입해 신분이 노출될 뻔한 상을 모면하는 긴장감 있고 다양한 연기를 펼치지만 존 데이비드는 전화기 너머로 정보를 얻는 단편적인 연기만 펼치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건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저도 모르게 선입견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기를 잘하면 아버지가 덴젤 워싱턴이기 때문에, 연기를 못하면 아버지가 덴젤 워싱턴이기 때문에 캐스팅된 거라고 생각할 거라는 존 데이비드의 말처럼 말이죠. 이에 덴젤 워싱턴은 인터뷰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You ever heard of Kirk Douglas? He's like, Yeah. no. I said, you heard of Michael Douglas, though, right? Yeah. I said, all right, you Google Kirk Douglas. 이 말은 존 데이비드의 고민을 재치있게 대답해준 건데요. 나이가 적은 연령대에선 앤트맨의 행크핀 박사로 친숙하지만 나이가 많은 연령대에선 원초적 본능으로 유명한 마이클 더글라스 역시 존 데이비드와 같은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더글라스는 헐리우드 레전드 배우인 커크 더글라스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었지만 점점 연기력을 인정받고 수많은 상을 받은 대배우로 거듭났죠. 존 데이비드를 포함해 젊은 사람들은 커크 더글라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배우로 거듭난 마이클 더글라스는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어쨌든 존 데이비드가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선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넷에서의 연기가 좋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주인공으로서의 존재감이 로버트 패틴슨과 엘리자베스 데비키보다 부족하고 무표정의 감정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평가가 국내외에서 들리기 때문이죠. 사실 장르와 캐릭터 특성상 운동 능력으로 캐스팅된 게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배역의 문제인지 존 데이비드의 문제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배우의 존재감이 주는 무게감은 확실히 느끼질 못했습니다. 단숨에 흑인 영화의 거장 스파이크 리와 천재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주연을 맡으면서 탄탄대로를 걷게 된 존 데이비드 워싱턴. 자신의 바램처럼 연기력으로 아버지의 아성을 뛰어넘는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화가 보고 싶다의 보고 싶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